여러분요 2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제집이요. 문제집 207. 당 떨어질 때 가나 초콜릿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07페이지요. 자, 207페이지 보면 여러분요 거기다 써요. 강의 노트요. 220페이지. 220페이지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이요. 매도인의 담보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요 1번 타인의 권리. 봐봐. 타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죠. 아무 말이 없죠. 타인의 권리.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전부 타인의 권리예요. 일부는 반드시 앞에다가 일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알겠죠?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부터 봐봐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570조하고 572조하고 574조하고 575조 576조 이렇게 나오죠. 이건 전부 타인이죠. 전부. 여기는 뭐죠? 일부 타인이죠. 여기는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여기는 용익권능의 제한이죠. 용익권능 저당권의 행사죠. 이렇게요. 잠깐 해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뭐가 있냐? 먼저 여기 대금 감액이 있죠. 대금 감액 청구권이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이요. 이런 계약의 해제는 언제 해제한다고 그랬죠? 계약 해제는 뭐를 할 수 없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 이렇게. 손해배상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의 악이 죄송하네요. 여기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요. 여기 손해배상 이렇게 됐죠. 이렇게요. 이렇게 제척기간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전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 감액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그 다음에 선인 경우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는요. 선악 불문하고 대금 감액 있죠. 수량 부족은 선인 있고 악인은 없죠. 그 다음에 선인은 전부가 다 뭐가 있다? 선인은 전부가 다? 선인은 전부가 다 뭐가 있어요?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은요.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해제권도 전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요. 여기 선인 경우는 언제부터? 안날.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죠. 여기 1년이죠. 여기 몇 년이다? 1년이죠. 여기는 계약을 체결한 한 날이죠.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안날이고 한 날이고 이렇게 1년. 물건에 하자는 몇 개월이죠? 물건 6개월이죠. 6개월. 알겠죠? 이것만 알면 되죠. 지금부터 이 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표가 좀 여기가 조금 이상이 됐어. OBC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1번이 전부 타인의 권리죠. 보면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봐봐 여기. 여기 뭐죠? 해제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이걸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알겠죠? 1번 틀렸죠? 2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 동의라며 그것을 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저당권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선악을 불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여러분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보면 몇 페이지 나와 있죠? 222페이지 나와 있어. 알겠죠? 222페이지. 지금 이 표가 강의 노트에 222페이지 나와 있다고. 자, 그러면 3번은요.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때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 이렇게 나오죠. 봐봐. 아까 우리 여기는 무슨 이익이라고 그랬죠?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이다. 꼭 이게 나온다니까. 여기 지금 무슨 이익이라고 돼 있어? 신뢰이익. 그게 틀렸단 말이죠.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이다. 이렇게.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 봐봐. 이런 봐봐. 여기 전세권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 두 가지. 전세권이 설정만 되어 있으면 뭐라 한다?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이 전세권에 의해서 뭐가 된다? 경매가 된다. 경매 그럼 뭐다? 576조다. 전세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용익 권능의 제한이죠. 그러면 용익 권능의 제한은 어떻게 돼요?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그런데 계약의 해제는 언제 한다? 전세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목적을 말할 수 없을 때,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해. 한번 볼까요?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어. 해제는 언제 하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뭘 한다? 해제를 한다. 자, 그 다음에요. 5번은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런 봐봐. 일부가 타인이죠. 봐봐. 일부가 타인이죠. 손해배상은 선이죠.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이지. 한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꼭 이렇게 나온다니까. 한날 그렇게 돼 있죠? 그게 틀렸다 이 말이죠. 한 날로부터 1년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안 날로부터 1년 이래야 돼. 근데요, 첫 번째 끝에 손해배상 청구 줄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에다가 5번에 맨 끝에 손해배상 청구에다가 이행 이익 배상이라고 쓰세요.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102번이요.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 줄고요. 변제기에 도달. 이런 변제기에 도달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 줄고 매매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거죠. 추정도 그러면 추정. 거기다 써 의제 X, 간주 X, 의제한다, 간주 X, 본다 X, 의제한다, 간주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추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추정이란 말은 뭐냐? 추정이란 말은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 말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추정이란 말은. 이 말은 똑같은 말이고 이 말하고. 그래서 항상 추정이란 말을 이런 말로 바꿨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럼 봐. 우리가 담보 책임할 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냐? 채권이죠. 채권. 다른 건 다 설명했는데 채권을 설명 안 했어요. 왜냐면 채권은 뭐냐면 이거죠. 갑이요. 여기 을한테요. 1억 원의 채권이 있어. 1월 1일부터 10월 1일 날이 변제기죠. 변제기인데요. 그러면 갑은 10월 1일이 되면 을한테 1억을 받을 수 있죠. 채권이 있죠. 그런데 갑이 이것을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해. 양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병이 뭐라고 하냐? 야, 을한테 갔는데 그럼 올 돈 없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왜냐면 갑이요. 병한테 1억을 팔았단 말이죠. 여러분 채권도 권리죠. 재산권이죠. 재산권이가 매매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뭐라고 하냐? 야, 그러면 채무자 돈 없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갑이 을이 돈이 없으면 내가 대신 돈 줄게 이렇게. 그것을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을이 돈 있어. 돈 없으면 내가 대신 줄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해. 그런데 갑이 병한테 파는 것이 언제 팔았냐? 5월 1일 날 판 경우가 있고 10월 1일 날 판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10월 1일. 그러면 10월 1일은 뭐죠? 변제기죠. 변제기에 팔았다 이 말은 병은 언제든지 을한테 가서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10월 1일 날 팔았다고 하면은 을은 병이요. 을한테 가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오늘 당장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당장 을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변제기에 도달한 경우는 오늘 갑이 병한테 팔았을 때 채권을 매매계약 당시 을의 담보를 뭐죠? 을의 것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해. 그런데 만약에 5월 1일 날 팔았다고 봐. 갑이 병한테 5월 1일 날 채권을 양도했어. 그러면 병이 오늘 가서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언제 가서 받아야 돼요? 10월 1일. 그러니까 변제기가 되기 전에 알죠? 채권을 매도했어. 그리고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어. 그러면 그 채무자의 자력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고. 알죠? 아직 전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10월 5일 10월 5일 변제가 지났죠? 10월 5일 날 갑이 병한테 채권을 팔았어. 그러면 채무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10월 5일 당시 이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 이 10월 1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을한테 가서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 오늘 가라. 10월 5일 오늘. 그러면 을이 돈 있을 것이다. 을 돈 없으면 어떡할래? 그럼 내가 돈 줄게 대신. 이렇게. 그러니까 변제기를 지나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은 언제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변제기의 도달 거기를 줄고 가야 되겠죠? 그럼 언제든지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 이런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한번 써봐. 1번에다가 변제기 전 이렇게요. 변제기 전
그 다음에 변제기 전 했어요? 봐봐.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인데 변제기 전 이렇게 변제기 전 이렇게 변제기 전 해가지고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이렇게. 그럼 법조문이 몇 조냐? 법조문이 579조 써. 579조. 나중에 헷갈리면 579조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2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했다. 아까 여러분 했죠. 5억짜리 집을 샀는데 1억 원의 저당권이 있고 5억짜리 집을 샀는데 경매가 당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 5억짜리 집을 경매당할 수 없잖아요. 피담보 채권 1억 원을 내가 대신 갚아야 되겠죠. 대신 갖고 나서 채무자한테 돈 받아와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와야 되죠. 그것을 말한다. 출제 비용 상환 청구죠. 출제 비용 상환 청구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봐봐. 매수인은 동그라미.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하죠. 출제 비용 상환 청구인데 이 출제 비용 상환 청구로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하죠. 그런데 봐봐. 매수인 앞에 선이다, 악이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 말 없이 매수인 그렇죠? 선악 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매수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도 선악 불문이죠? 여기 선악 불문이죠? 여기 선악 불문이죠? 여기 선악 불문이죠? 저당권 행사는 뭐가 있다?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있죠? 선악 불문이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대금 감액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 저당권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계약 해제권, 여기는 뭐라고 쓰냐? 선의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뭐라고 한다?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한다.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한다.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매수인은 출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매수인 그랬다고 하는 것은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맞죠? 3번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다. 임대차가 있어. 임차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집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봐봐. 임대차 줄 것이고 용익 권능의 제한이죠. 용익 권능의 제한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여러분 용익 권능의 제한은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는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선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점 찍고 안날로부터 1년. 왜 안날로부터 1년이다?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4번은요.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 동남이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부분만 아니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 그 사실을 악의 동남이 안날 동남이 그러면 악의가 안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봐봐요. 여기요.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하죠. 그런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만 한다? 누구만? 선의만. 그러니까 여기서 악의를 뭐로 바꿔야 돼? 선의로 바꿔. 선의의 매수는 안날로부터 1년 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죠. 5번은요.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일부 동그라미, 일부가 멸시됐죠? 그럼 일부 멸시를 그럼 어때요?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 수량 부족 일부 선인 경우만 대금 감액. 악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4번. 자 103번은요. 갑이 1만 평방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번 토지 전부가 병소유 줄 것이요. 전부가 병소유 570조. 자 2번은요. 토지에 2000평방미터가 병소유 줄고 2번에 2000평방미터 병소유 일부 타인의 권리 이렇게. 자 그럼 3번은요. 2000평방미터가 이미 동그라미 포라고 멸실 이미 그러니까 일부 멸실 봐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그래서 그것은 일부 멸실 이렇게. 4번은요.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이 있다. 용익 권능의 제한, 용익 권능 이렇게. 5번은요.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576조. 그러니까 여기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570조, 572조, 574조, 575조, 576조예요. 자, 여기 봐봐. 1번 570조. 대금 감액이 있어 없어? 없죠.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 선인 경우 뭐? 손해배상. 무슨 이익? 이행이. 제책기간은 있다 없다? 없다. 1번 봐봐요.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악이인 을, 악이 동그라미, 악이 해제 동그라미 해제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전부 타인의 권리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 2번요. 2000평방미터가 병소의 일부 타인의 권리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악이 을, 악이 여기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를 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토지의 2000평방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 그래서 2000평방미터니까 일부가 멸실이죠. 멸실. 그럼 일부 멸실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 소량부족 일부 멸실 누구만? 선이만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누구만? 선이만. 그래서 악의 을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누구만? 선이. 악의를 선이로 바꿔야 돼. 4번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지상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상권이 뭐다? 용익이죠? 선인 경우만 지상권 선이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악의를 낸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죠. 악의 을은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백사 그러니까 여기 봐봐. 지금 담보채무 지금 문제를 풀고 있지만 담보채무 이 표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걸 알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이것을 암기할 수밖에 없죠. 자, 104번은요. 틀린 것은 1번 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 멸실 574조죠. 선의의 매수는 대금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2번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 여기 전세권 575조 선의인 경우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는 못해.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제하여 소유권을 보존했죠. 저당권 출제비용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하고 출제비용 상환 청구. 그래서 맨 끝에 봐봐 뭐라고 돼서 매수인은 여기는 선이다 악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냥 매수인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 선, 악, 불문 이렇게. 4번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됐다 이렇게 돼 있죠?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생 이렇게 돼 있죠? 종류로 지정, 종료물이죠? 종료물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 그래서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은 줄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퀄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렇게.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렇게. 그럼 완전물 급부는 종류물에만 있다. 몇 번 얘기했죠? 자, 5번은요.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서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 선이 그럼 봐봐 선의는 어떻게 하죠? 일부 타인의 권리의 선이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다시 일부 타인은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네. 알겠죠?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해 봐봐. 지금 내가요 강의에서는 안 될 부분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죠. 이 표 하나 보면 다 아는 건데 이 표를 지금 읽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정신만 먹지 말고 암기하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 보면 알겠죠? 자, 105번은요 1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이죠. 전부 여기 전부가 타인은 뭐다? 선악골문하고 계약해제. 선인 경우에 한해서 뭐다? 손해배상. 악이 동그라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다. 신뢰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 2번 매매 목적물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죠. 정말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이 뭐다? 이행이익 상당액. 이렇게.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죠. 일부가 타인. 선악골문하고 대금감액. 선인 경우 계약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재직기한은 안 날로부터 1년, 악인은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선의는 안 날이다, 한 날이다. 안 날이다, 한 날로부터 그러면 안 된다. 4번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 하자는 항상 이러면요, 하자가 있냐 없냐는 것을 언제 기준으로? 계약 성립시.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봐봐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줄고 대금도 뭐를 기준으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도 뭐를 기준으로? 수량을 기준으로. 근데 대금도 수량 기준이 뭐예요? 써 거기다가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이것을 뭐한다?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죠. 평당 100만 원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맨 앞에 나와 있죠?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번에 맨 앞에 오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06번은요. 갑일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 체결했죠. 1번. 계약 체결 후 누구의 잘못이다? 체결 후 갑의 과실을 줄고요. 갑 동그라미, 과실 동그라미. 갑이 누구예요? 채무자잖아. 채무자.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 채무 불이행이라 가지 뭐라고 얘기해요? 채무 불이행.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뭐라고 얘기한다?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죠? 을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맞죠? 2번. 계약 체계로 을의 과실, 채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훼손이 됐죠. 갑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을의 해제권을 뭐가 된다? 소멸해. 왜 그러냐? 해제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훼손이 되죠? 그러면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을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을이 건물을 망가뜨렸어. 망가뜨려 놓고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3번은요. 갑의 계약 해제는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551조에 뭐라 나오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551조. 4번.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계약 해제로 인하여 갑이 반환하는 경우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뭘 가산한다? 이자. 이때 이자는 무슨 이자다? 지연이자다,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이자에다 동그라미하고 써. 부당이득이지 지연이자가 아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제가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안 되고 해제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 나왔네요. 알겠죠? 해제. 그래서 해제권에서 나와야 돼. 해제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부당이득이지 뭐가 아니다? 지연이자가 아니다. 이렇게. 자, 5번. 계약 체결 시에 이미 건물의 하자가 전면 이미 갑이 부담하는 담보 책임은 무과실이에요. 매도인. 아까 말했죠? 갑 동그라미하고 매도인이요. 매도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공평원칙상 하자 발생에 줄고 을의 잘못이 있으면 세 번째 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거기까지 줄고 참작하여 옆줄 긋고 뭐라 쓰냐? 과실상계는 X. 과실상계는 안 돼. 왜요? 담보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니까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은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채무자가
제 매수인이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손해가 더 커졌다. 그럼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말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5번은 맞고 4번이 정답이에요. 107번은요. 1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권리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줄고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 이행 이익 배상까지 있다 틀렸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언제 기준한다? 위험 이전 시 아니야? 매매 계약 체결 시. 이렇게 위험 이전 시가 아니고 매매 계약 체결 시. 3번은요.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이전할 수 없죠?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전부 타인에서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4번은요. 매도인이 기계를 공고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능서를 제출했다.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써. 거기다가 있다 옆줄 긋고 객관적 하자설이다 이런 말이죠. 객관적 하자설이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요 봐봐. 여러분 강의실이요 어떤 사람은요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온도가 어떤 사람은 춥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덥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개의 사람한테요 물어보면은 다 의견이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요 지금 저 냉난방기 있잖아요. 냉난방기 아마 옆에 어디 뒤에 보면 검사 성적서가 있을 거예요. 전기는 몇 킬로와트 심었고 그 다음에 냉방 능력을 얼마고 그 다음에 난방 능력을 얼마고 딱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것을 저기에 지금 카탈로그 검사 성적서가 붙어 있죠. 그 검사 성적서대로 운전을 해. 운전을 했을 때 똑같이 그러한 성능이 나오는가를 봐. 그러한 성능이 나온다? 그러면 저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개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개인들한테요. 춥냐 덥냐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관적인 하자라고 그래. 우리가 물건에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검사 성적서라든가 카탈로그라든가 그런 것을 봐. 그런데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성능이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객관적 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하자다? 객관적 하자 이렇게. 그래서 볼 수 없다 틀렸죠. 5번 담보권 실행. 그러면 담보권 실행으로 행해지는 경매죠. 경매. 매수인은 누구죠? 줄과 매수인은 경락인이죠. 물건의 하자. 물건 나왔죠.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렇게 물건의 하자에다 줄 긋고 권리의 하자인 경우 적용 이렇게. 권리의 하자인 경우 적용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108번은요. 갑과 을은 갑소유 토지를 1필지 200평을 생각을 하고 수량 지정 매매 계약을 했다. 먼저 딱 처음부터 얘기했죠. 무슨 지정이다? 수량 지정이다. 딱 얘기했죠. 그런데 얼마가 부족하다? 30평이 부족하죠. 수량 지정. 그럼 여기 봐. 여기 매수인은 수량 지정은 선인 경우 대금감액, 선인 경우 계약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됐죠? 한번 봐. 1번 선의의 을은 갑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된다 안 된다. 여기 봐. 여기 이런 말이 지금 왜 이러 나오죠? 이 말이 지금 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혹시 이거 기억나요? 봐봐. 원시적, 그 다음에 객관적, 그 다음에 무슨 불능이다? 전부 불능하고 일부 불능 있죠? 그럼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이고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죠? 그건 전부 불능일 때 그래, 전부. 지금 여기는 30이 부족하다잖아요. 전부다, 일부다. 일부가 부족하죠? 일부가 부족하다. 이걸 수량 지정이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 몇 조? 574조.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부족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계약 체결상 과실 권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이퀄 574조 담보 책임 이렇게 써. 맨 끝에다가 2번에 맨 끝에다가 108번에 2번에 맨 끝에다가 여러분 지금 108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번이라고 쓰면 어떡하냐고. 무슨 말인지 몰라보세요. 자, 3번은요. 을은 일부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안 되지. 봐봐. 여러분요. 담보 책임을 원래 담보 책임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담보 책임은 유효야, 무효야? 유효죠. 유효니까 뭘 한다?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유효니까. 그래서 유효인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와. 왜?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을 하지. 계약이 유효인데 부당이득 반환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574조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번처럼 3번인가 4번이야. 4번인가? 3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선의의 을은 담보 책임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선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 대금 감액. 5번 선의의 을은 꼭 이런 말 계약을 한 날 OX X 한 날이 아니고 만 날부터 안날이죠. 안날 선이니까 언제부터 안날. 근데 여기서 여러분요 조금 헷갈리는 게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은 상당히 중요하죠. 알겠죠? 이것은 민법 총칙에서 시험에 나와.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109번.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죠. 1번. 갑이 계약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임을 알았던 을에게 계약 당시 줄고 계약 당시는 뭐라 하냐? 선악 판단식이에요. 선의, 악의 판단식이. 판단 기준이라고 해봐. 기준, 시기, 기준 뭐 비슷한데요. 우리가 계약 당시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 악이, 몰랐다 선의. 항상 계약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해. 그래서 계약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병임을 알았던 을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다. 을은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OX. 그럼 봐봐. 전부 타인의 권리는 뭐를 불문해? 선악 불문하는 거야. 선악 불문. 전부 타인의 권리는. 지금 매도인 갑은 매수인한테 부동산을 매도했죠? 그런데 1번 봐봐. 갑이 계약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병임을 알았던 을. 소유자가 병이다 줄고 전부 타인이에요. 전부 타인. 소유자가 병이 말은 전부 타인이죠. 왜요? 갑이 지금 누구한테 팔았어? 을한테 팔았죠? 전부 타인임을 알았던 을 써봐 줄거 봐. 악의의 매수인이죠. 악의의 매수인 알았던 을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을은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 2번 계약 당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후 가등기 줄 것이고 나중에 본등기 격려 줄 것이고 을이 소유권 상실 이런 우리 했었는데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샀더니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말소다 576조다 576조 을은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옆줄 긋고 576조 담보책임 이렇게 576조 담보책임 이렇게. 그런데 왜 576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70조라고 해봐. 봐봐. 여기 570조 그러면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하려면 반드시 누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가 무슨 말이 붙어야 돼? 선이란 말이 붙어야 되죠? 그런데 576조는 저당권 행사는 뭐를 불문해? 선, 악 불문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을은 그랬잖아. 을은. 그렇게 안 돼 있어 혹시? 두 번째쯤에 그때 을은 그랬죠? 선이 낙이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와 선악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몇 조? 576조. 이러면 이거 아까 기억 안 나요? 여기 봐봐. 지금 이렇게 갑의 건물에 5억짜리 건물인데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5억에 샀어. 그런데 여기에 이미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1억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5억에 샀는데 먼저 이 사람 내가 을이 먼저 등기를 했어. 등기.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경매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을의 소유권이 상실된다. 먼저 등기했어.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없어져. 그러면 을은 갑한테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이걸 576조란 말이죠. 그럼 볼까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샀어. 을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그런데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가 돼? 번등기가 돼가지고 을의 등기가 직고대로 말소가 돼. 똑같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을은 갑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뭐를 청구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몇 조? 576조.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이 말이죠. 이것을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 자요, 3번은요. 계약 당시 피담보 채권 1억 원인 병의 저당권이 있고 을이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면서 1억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했다. 봐봐. 여기 1억 원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5억을 준 것이 아니고 공제해서 얼마만 줬다? 4억만 줬다. 4억.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자기가 1억을 끌어 안았으니까. 여러분 봐봐요. 왜 정신을 못 차는 이유가 뭐 있나요? 알겠죠? 자, 이제 몸이 좀 풀려가지고 강의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알겠죠? 자, 여기 보면, 공제했다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충분할 수 있다? 없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럼 4번은요. 부동산이 병소유. 그럼 전부 타인에 걸리죠? 그런데 계약 당시 갑이 이를 알지 못한다? 갑이 매도인이 선이. 이러면 571조죠. 선의의 매도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이면 손해를 배상함이 없이 계약을 해제하죠.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할 수 없을 때 갑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4번은 써. 571조.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 571조. 자, 5번. 부동산을 위하여 지역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줄고 지역권이 없는 경우. 지역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용익 권능의 제한. 이 말이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여기 이러면 용익 권능의 제한이면은 누구다? 선인 경우 안에서 계약 해제, 선인 경우 안에서 손해배상,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계약 당시 을이 안 때, 이를 을이 알아. 안 때, 선이다, 악이다. 악인 경우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약간 어렵죠? 15회 때요. 15회 때 시험들이 다 어려웠어요. 알겠죠? 15회 때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아시죠? 대모일이라는 거. 15회 때가 문제가 어려워서 대모일이라는 때가 15회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아무래도 이거 문제 지문도 길고 다른 데보다 문제가 지문이 길잖아요. 지문도 길면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고 쉬죠. 갑은 을 건설회사로부터 50평 아파트를 1평에 한 평에 500만 원씩 줄고 한 평에 500만 원씩.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 말을 하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 그런데 몇 평입니다? 45평. 알겠죠? 1번. 갑과 을의 분양 계약은 수량 지정 매매로 볼 수 있다. 맞죠? 2번. 갑이 실제 평수가 적다는 사실을 갑이 알았다. 여기. 알았다. 수량 부정에서 알았다. 알겠죠? 그럼 갑이 누구냐? 매수인이에요? 악인 경우는 대금감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계약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안 된다 이 말이죠. 3번. 갑이 선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이 손해배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언제부터? 안날. 왜? 누구만 되니까? 선이만 되니까 안날로부터 1년 이런 말을 써. 5번. 을이 약정한 공유대지의 일부를 매수하지 못하여 공유대지 면적이 약정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대금감액. 알죠? 대금감액. 왜? 지금 위에서 수량 지정 매매라고 했잖아요. 대금감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그럼요. 표고 나니까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